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변수에 사람들이 궁금증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어떻게 시장에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 키워드는요, 불안정한 중동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1월 효과, 그것이 반도체 업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또 긍정적으로 나올 것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우세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힘이 셀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중동 변수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서 연초 증시 방향성이 바뀔 것인가, 즉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고 금값이 최대치를 찍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묶어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에 여전히 관심들 많으시죠?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의 키워드는 MICE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해외 주식에서 유망한 기업들이라고 하는 일종의 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영어 약자를 쓴 그런 종목군들을 또 삼성증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어떠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6일 월요일이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말 동안에 고민이 조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계속 뉴스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일촉즉발, 위험하다, 뭐 위기 상황이다. 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요. 요즘에 엘리베이터 보시면은 거기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디스플레이 창이 있잖아요. 광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짤막짤막한 헤드라인 뉴스가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한 줄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중동 불안의 위험자산 회피 현상, 투자자들 떠나나, 뭐 이런 얘기들, 잠깐씩 써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변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마냥 좋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새로운 뉴스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뉴스가 약간 좀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이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가 겹쳐 있어요. 첫 번째 이슈는 불안정한 중동 상황,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1월 효과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인데,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중동 변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화됐을 경우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들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불안정한 중동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이제 이번 주에 하게 되죠. 네, 이번 주 이제 7일에서 10일까지는 이제 CES라고 하는 첨단 기술 전시회,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7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6조 8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호조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실적 부담감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줄어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끌어내는 그런 반도체 업황의 호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종들의 또는 관련 종목들의 기대치들이 높아져가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 CES 2020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새로운 그 제품들 또는 이제 전자기기, 전자제품 또 올해 이제 이 전자산업, 이 IT 산업에서의 어떤 방향성들을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롤러블 TV 이렇게 둘둘 많은 TV 있죠. 그런 거라든지 이제 QLED TV라든지 마이크로 TV, 마이크로 LED 그러면 스마트 홈, 뭐 자율주행, 로봇,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디지털 치료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과 관련이 있고 이것이 이제 미래에 적용될 우리의 상용화될 기술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이거나 관련 업종군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산업 전체가 긍정적인 방향의 포지션들을 가져내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 형태의 시장 환경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1월 효과가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효과를 통해서 주가가 잘 올라갈 텐데 이렇게 된다면 뭐 매력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1월 달에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합의 서명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업황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나온 뉴스가 이제 그 이란과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경제 지표라든지 경기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종의 어떤 개선 실적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올 연초 또는 올해 내내 올 한 해 동안의 증시 방향이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여기 이 호재들과 그 다음에 딱 하나의 악재가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중동에 대한 이야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가 더 힘이 센 것인가 어떠한 재료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초반 월, 화, 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초반 기간 동안에 이 악재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란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갈등 요인들은 뭐 조금 이따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봉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전으로 이렇게 대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 또 뭐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유가 급등에 따른 어떤 미국의 어떤 음모 이런 것들도 조금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이번 주 초반 정도, 늦어도 이번 주 후반부 정도, 즉 이번 주 안에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이슈들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란 것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국지전으로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충격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뭐 당장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뭐 시장은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큰 덩어리들의 어떤 악재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멈칫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동 이야기들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미 주말 시황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4일날 토요일날 아침에 시황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미국이 이제 공습을 했죠. 그래서 이란의 군부 실세,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 뭐 이렇게 어려워요. 거셈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쿠드스군의 이란 혁명 수비대랍니다. 그 정예 군대의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이 공습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미군의 어떤 정밀 타격 능력, 즉 어떤 타깃을 딱 선정을 하게 되면 그 타깃을 정확하게 때려가지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미국이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군사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미국의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처음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12월 말이었죠.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하면서 미국에게 시위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쭈 이 새끼들 봐라, 중국, 러시아, 너희들, 근데 얘네들 좀 괘씸하긴 한데 때리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하고는 지금 이런 그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데,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핑계거리 만들려고만 하면 막 털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자꾸 이란하고 붙어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태. 협박이죠. 네. 그래서 이란 이렇게 깨지고 있으니까 얘네하고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그런 형태의 모습. 즉,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어떤 표적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이슈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죠. 이거 봐라, 우리가 노린 타겟은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집중 타격으로 죽일 수 있어. 김정은, 너도 우리가 노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넌 사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까불지 말고 북핵 비핵화하고 이제 미국과의 어떤 원조를 통한 손을 잡고 너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평화적인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또 협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북한 보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도 이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새끼들 저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무서울 수도 있겠죠. 미국이 마음 먹고 때리겠다 그러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앞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또 북한에 대한 그 경고 메시지. 그런데 이번에 이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대응. 이란이 지금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잔인하게 보복하겠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냥 막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꼭 싸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다 대고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령관을 사살한 내용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끝내고 싶어서 그런 거다. 너희들 흥분하지 마라. 우리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다 대고 그냥 뭐 잔인하게 없애겠다든지 뭐 이제 너희들을 뭐 이렇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만약에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위협을 하게 되게 된다라면 52개의 지역에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52개의 타겟을 지금 결정해 놓고 있는데 그곳에 신속하고 심각하게 이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너희들 들어오기만 해봐. 너희들 52개 지역이 쑥대밭 되는 거야. 이 목표가 된 곳에는 이제 이란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란의 어떤 군사적 요충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더 이상 위협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이 되면은 이제 이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타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 바로 앞에 있는 앞바다거든요. 여기를 그냥 봉쇄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석유를 이게 파내가지고 배에다가 싣잖아요.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뿌려주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 통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원유의 수급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가가 $100 이상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어째서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가게 된다. 중동 지역에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미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 아시죠? 셰일 오일.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배제가 됐었는데 약간의 뭐 오염 문제는 좀 있지만 그래도 채산성을 많이 낮추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가성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런 원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우디를 막 앞지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쪽 묶어버려. 내가 원하는 바야 묶어버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기름을 갖다 뽑아서 팔겠다.
사실 이 에너지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유가가 중동 지역에서 수급이 불안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을 미국이 셰일 오일로 보충해줘가지고 다시 낮춰졌다. 그래서 와 고마워요 미국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요. 미국이 에너지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에너지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부분들은요. 그냥 세계 시장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라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미국의 이런 셰일 오일에 대한 증산, 수급 조정 이런 내용들은 미국의 어떤 노림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복잡한 부분들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린 이유는 뭐 지금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많이 생각해 놓은 여러 가지 포석들이 하나씩 드러남에 따라서 야 상당히 얘네들이 좀 치밀하게 계산 많이 했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동 변수는 조금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셰일 오일을 통한 세계 에너지 시장을 꽉 쥐어버리기 위한 장악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었다고 그런다면 단기에 끝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길게 가면 갈수록 미국에게 유리하겠죠. 대신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위협 상태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 자, 요런 부분들이 일단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증시에는 분명히 나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위험 자산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금이라든지 또는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산이 몰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또 이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였죠. 미국의 주가가 막 상승하면서 달러 자산으로 막 자금이 몰려가니까 주가가 더 빵빵 튀어 올라가는 모습들. 지금 미국이 원하는 모습도 그럴 수 있어요. 달러를 막 사들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지금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달러의 어떤 자산 포인트로 유입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 돈이 바글바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미국 쪽이 유리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로만 분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 어떤 변수들은 우리가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는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다만 미국에게는 얘네들이 뒤에서 시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서는 유가 상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유나 조선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석유를 도소매하는 업체들 있죠. 흥구석유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수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그림을 그리는 미국 쪽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무언가가 조금 찝찝하다라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 일단 보시고요. 아직 이번 주가 지나기 전까지 또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포인트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객관적인 부분으로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하게 달려나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변수가 시장에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빠르게 진행해 드릴게요. 음모 이야기하면 제가 좀 재밌어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야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미국의 음모가 한 4가지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삼성증권 올해의 해외 주식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글로벌 주식 4대 테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거시경제 마이크로인가요? 매크로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중국이네요. 그 다음에 엘렉션, 선거 이렇게 해서 3가지 MICE라고 되어 있네요. 요 4가지가 이제 이번
연도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거시경제는 뭐 잘 아시겠죠? 이제 그 전체적으로 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는 금리입니다. 금리. 예, 금리의 추세. 뭐 연준에서는 올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 금리 수준에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기준으로 한 뭐 5G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의 어떤 개방,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중점적인 테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겠죠. 테마.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선거가 있는 것처럼 이 정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AANGE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체인지인가요?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또 종목들 제시를 좀 했는데 종목이 이제 앞글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신증권, 항서제약, 아마존, AMD, 나이키, 구글, 테슬라 이 알파벳 표기 앞쪽을 따서 만든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한 대표 종목들은요 전부 다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아주 대단한 기업들이죠.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구글, 나이키, AMD, 아마존, 항서제약, 중신증권. 근데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 종목들의 특징은 모두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어떤 키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종목군들에도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이야기한 올해의 해외 주식 투자하려면 여기에다 해라 라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이 기사 네, 삼성증권 올해 해외 주식 키워드는 MICE 라는 이 기사를 검색하셔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었어요. 네, 불안정한 중동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긍정적인 포인트 나올 것이다. 또 이번 주에는 CES 2020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관련한 IT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것이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동의 변수인데 미국이 이란을 때린 이유는 뭐냐? 네, 물론 뭐 그 사람을 계속 노리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첫 번째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기 위한 내용, 그 다음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내용, 세 번째는 셰일 오일을 팔아먹으면서 에너지 시장을 꽉 쥐어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모양새 뭐 등등이라고 좀 판단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현상에 따른 달러의 어떤 그 쏠림 현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증시로의 어떤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이 좀 되렸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잠깐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동 지역의 이러한 변수들은 일단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번 주 안에 이 중동 변수가 시장이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권에 대한 해외 주식에 대한 키워드 삼성증권에서 이번에 MICE라는 거 이야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종목의 이름은요 CHAANGE 해서 중신증권, 항서제약, 아마존, AMD, 나이키, 구글, 테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대응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는 불황이 계속되어 디스카운트 상태에 있는 동안 사두지 않으면 충분히 살 수가 없다. 상승이 시작되고부터는 기세가 붙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네.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바닥을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을 때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이 이미 상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마음이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이게 저점이다, 바닥이다 생각되었을 때, 패닉에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들 추세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뭐 해외 변수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시장에 적용이 되느냐, 거기는 또 다른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 상황을 주 초반에는 침착하게 지켜보면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